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또 다르게 좀 발전된 형태로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페노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는 뭐 전체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 약간 요런 얘기가 되는데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요거는 뭐 이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빌딩이죠. 어떤 건물 같은 거. 여기는 이제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이 자동차 차라고 하는 거. 이 차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개별적인 인스턴스별로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되지 않죠. 그냥 차는 전부 다 동일한 이런 마스크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인스턴스별로 우리가 조금 구분이 되게 좀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했던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었었고요.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카운터블한 객체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객체들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애들은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요거에 지금 요거가 이제 그거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죠. 각각의 이제 어떤 셀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하는 things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이제 인스턴스별로 좀 구분할 수 있게 하자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었었고요. 그 외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그런데 이제 요 아이디가 구분되지 않는 요 스터프들 있죠. 어떤 임의의 어떤 물건이나 물체들 같은 것들 있죠. 요런 약간 보통은 이런 어떤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요런 영역들 하늘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떤 좀 아이디를 부여하기가 좀 그렇죠. 이런 애들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인스턴스로서 이제 구분되지 않았던 반면에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 아이디로서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즉 인스턴스별로 구분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구분을 하고 똑같은 자동차지만 자동차 1번, 2번, 3번, 4번이 다 구분이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스터프들 다른 어떤 주변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이거예요. 빌딩이면 빌딩 빌딩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빌딩 같은 거는 특별히 아이디를 구분하지 않죠. 그냥 통째로 빌딩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하늘도 그냥 하늘로 나오고 도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가 구분되는 이 things에 대해서는 인스턴스별로 이렇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하는 게 전체 이제 여기서 뭐 구분 안 되는 거 없이 다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클래스에 없는 애들 요 시계탑 같은 애들은 여기서도 이제 뭐가 이렇게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요거를 이제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의 예로서 보여드릴 모델은 이제 페노틱 FPN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FPN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FPN 얘를 우리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레티나넷 할 때 이제 한번 우리가 다뤘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FPN을 썼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어떤 CNN 백본을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피처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죠. 얘가 이제 하나의 CNN 백본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넥을 하나를 달죠. 목이라고 하는 요 넥을 하나를 달았던 이유가 보통 뭐였습니까? 이제 넥이라고 하는 애는 멀티 스케일에 멀티 레벨 피처를 좀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피처라고 하는 애가 CNN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추출이 되면은 조금 나중에 나오는 애는 좀 시멘틱하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피처는 좀 로어 레벨인데 이 서로 간의 정보를 이렇게 막 교환을 막 해가면서 퓨전을 하고 피처끼리의 어떤 퓨전을 하고 멀티 레벨 피처를 퓨전하고 익스체인지 정보를 좀 교환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중간에 넥을 달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페노틱 FPN에서는 여기 백본으로 추출된 요 피처들끼리 얘도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들의 어떤 정보 퓨전과 그리고 익스체인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교환을 하는 형태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뭐 2배 이렇게 키우고 여기서는 1x1짜리 콘볼루션을 달아서 얘가 이쪽으로 가서 채널 수를 맞추고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하거나 이제 컨케이트네이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이제 적절히 이제 하이어 레벨 피처랑 로어 레벨 피처가 이렇게 섞인 형태 요 피처들을 갖다가 뭔가를 이용을 하는 게 우리가 넥을 다는 이유였었죠. 그 넥의 대표적인 예제로서 우리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렇게 다뤘었고요. 페노틱 FPN에서도 이제 당연히 FPN을 쓰는 거고 이렇게 뭔가 피처들이 퓨전된 형태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한쪽 브랜치는 당연히 우리가 이 페노틱 FPN이라고 하는 애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스크 RCNN으로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하나가 그대로 얘가 이제 동일한 애인데 얘가 마스크 RCNN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리지온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가지고 리지온 프로포절들이 이렇게 쏙쏙쏙쏙 나오면은 이제 멀티 스케일별로 다 리지온 프로포절들이 이렇게 다 나오겠죠. 얘를 갖다가 ROI 얼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마스크 RCNN 헤드를 통과하게 되면은 마스크 RCNN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세 개를 추출을 하죠. 우리 클래스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 좌표와 그리고 마스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인스턴스별 마스크를 이렇게 추출을 하죠.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요 파트는 동일한 피처를 갖다가 이 shared FPN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정보를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어떤 공유되는 피처를 갖다가 디코딩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쪽 브랜치는 그대로 이제 마스크 RCNN과 동일하니까 이제 요 어떤 구분되는 things에 대해 가지고 ID를 부여를 하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브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우리가 백본과 넥을 통과를 해가지고 추출된 요 퓨전된 피처를 가지고 하나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쓰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브랜치는 픽셀 레벨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쓰자는 거죠. 요 하이어 레벨 좀 공간 영역의 스페이셜 사이즈가 작으니까 얘는 이제 크기를 키워서 얘도 크기를 또 키우고 해서 얘네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나머지 이제 things로서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는 하늘이라든가 뭐 나무, 강 혹은 이제 초원 같은 거를 전부 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브랜치. 그러니까 위쪽은 마스크 RCNN으로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아래쪽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요 네트워크를 별도로 하나를 달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해를 하신 분들께서는 요 페노틱 FPN의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요 백본에서 추출된 요 피처들을 갖다가 지금 요거를 섞는 넥 파트에 넥으로서 이용된 이 FPN 구조가 이제 레티나넷에서 쓰였던 FPN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건데 딱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레티나넷 같은 데서 쓰는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원래 애초에 별도의 기술이 있어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가 오는데 뭔가 지금 이 채널 수가 다르죠. 이 채널 수가 얘가 C라면은 얘는 조금 압축된 형태의 뭐 C'이라고 하는 채널 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랑 뭔가 섞이는 부분에 여기서 FPN에서 이제 섞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이제 비대칭이라는 거죠. 요 비대칭적인 어시메트릭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썼다는 게 조금 독특한 거라서 얘가 왜 어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비균형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런 구조를 조금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왜 백본에서 사실은 이제 넥 파트죠. 넥 파트에서 어째서 FPN을 쓰는데 이 왼쪽 오른쪽을 어시메트릭하게 썼느냐. 결국은 이제 연산량을 갖다가 조금 줄여보겠다 이거예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갖고 갔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CNN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맨 왼쪽 그림입니다. 기본적인 CNN을 쓴다고 생각해보면 뭐 레즈넷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추출을 하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리세트 필드를 요 어떤 피처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좀 컨볼루션의 필터 크기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dilated convolution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dilation을 해가지고 피처 사이즈는 그대로 두되 우리가 컨볼루션이 이렇게 보던 거를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난 형태로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다일레이션 팩터를 크게 하면 이렇게 넓게 리세트 필드가 커지니까 이 레즈넷에다가 컨볼루션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바꿔가지고 하던 이런
요런 형태가 또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레티나넷이나 혹은 그냥 FPN에 쓰였던 요 시메트릭한 FPN 버전, 그러니까 뭔가 백본을 통과해서 나온 요 피처들을 갖다가 요쪽에서 이제 섞는 데 있어서 요 어떤 채널 수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한 채로 얘네들끼리 이제 여기는 이제 원 바이 원짜리 이렇게 다 컨볼루션이 달려 있어서 뭔가 정제를 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2배 키워서 요 아래에서 온 얘랑 이제 더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덧셈 그리고 얘는 덧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 게 이제 시메트릭한 버전의 FPN이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페노틱 FPN에서 쓴 거는 얘 전반적인 요 채널 수 있죠. 요 채널 수죠. 요 채널 수를 요 원바이원 콘볼루션에서 지금 줄이죠. 이렇게 좀 대폭 감소를 하는 형태로 그 지금 채널 수가 요건데, 여기 지금 이제 이 백본에서 추출된 피처의 마지막 피처만 봐도 얘 채널 수는 지금 1024 채널이라는 겁니다. 근데 256 채널로 이렇게 줄여서 뭔가 피처를 섞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12 채널이라는 건데 얘도 256 차원으로 이렇게 줄이고요. 256 채널은 그대로 뭐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요 파트랑 요 파트가 약간 비대칭적으로 굴러간다는 게 어시메트릭 버전인데, 왼쪽에 채널 수가 주니까 당연히 어떤 컴퓨테이셔널 그 컴플렉시티라든가 어떤 리소스에 대한 요구량이 많이 연산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오겠죠. 그 얘네가 지네가 한번 해봤더니 이 곱셈이라든가 덧셈 연산에 대한 거가 그냥 FPN을 쓸 때랑 그리고 그냥 FPN이 아니라 시메트릭한 FP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메트릭한 FPN을 쓴 이 보라색이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일레이션, 어떤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이용한 거를 썼을 때 대비 연산량이 이 주황색 제일 적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출력 사이즈에 대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산량이 적다. 그 요거 활성화되는 어떤 그 얘도 그냥 그 연산 뭐 또 논리니어라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갖다가 지금 살펴보면은 기존의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썼을 때나 혹은 그냥 시메트릭한 FPN을 썼을 때 대비 어시메트릭하게 했더니 연산량이 줄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제 한쪽은 마스크 RCNN에 넣고 마스크 RCN에 넣어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한쪽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어떤 그 카운터블 하지 않은 스터프드들의 하늘이나 뭐 풀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쪽에서 다시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퓨전된 요 피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은 별도의 이제 CNN을 하나를 만드는 거죠. CNN을 하나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뽑아야 되는데, 위쪽은 그냥 마스크 RCNN 통과시키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CNN을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뭔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쪽 파트가 좀 이제 우리가 안 봤던 파트니까 한번 좀 살펴보죠. 요거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요 아래쪽 브랜치 한쪽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고해상도에 대해서 얘가 성능을 잘 낼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피처를 뽑을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도 이 피처를 고려할 수 있어요. 멀티레벨 피처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게 지금 이제 백본과 넥을 통과를 해가지고 어시메트릭 FPN에서 디코딩된 어떤 피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갖다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 사이즈가 원본 대비 32분의 1 사이즈라는 건데, 얘를 갖다가 지금 4분의 1 사이즈로 한다는 건 8배 좀 공간 영역의 크기를 키웠다는 거죠. 8배 공간 영역의 크기를 키웠다. 어떻게 키웠느냐? 이 피처를 갖다가 콘볼루션 한번 통과하고 2배 업샘플링하고, 업샘플링 하는 기법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콘볼루션 또 통과하고 2배 업샘플링, 콘볼루션 통과 2배 업샘플링 하니까 총 8배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원본 대비 32분의 1 사이즈가 4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좀 큰 이런 피처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쪽 레벨의 피처에 대해서는 원래 여기는 이제 16분의 1 사이즈인데 콘볼루션하고 2배 키우고 콘볼루션하고 2배 키워가지고 원본 대비 4분의 1 사이즈로, 그러니까 총 4배 키운 거죠. 그래서 요 사이즈 하나를 만들고, 채널 수는 지금 뭔가 콘볼루션 할 때 조절을 해가지고 256 채널이 128 채널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수행을 하고 얘도 뭐 마찬가지 수행을 해서 우리가 요 각각의 피처를 갖다가 얘네들은 이미 이 CNN에서 얻어진 피처들에 대해서 여기서 덧셈 해가지고 서로 이 하이 레벨 피처들과 로우 레벨 피처들 사이에 어떤 정보가 퓨전과
엑스체인지가 이루어진 요 상태죠. 요 각각의 피처들이 여기서 지금 콘볼루션은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좀 이용을 했고, 이 피처들의 지금 크기와 채널 수가 전부 다 동일하죠. 원본 대비 4분의 1의 어떤 하이트 위스, 그러니까 하이트 위스가 이 세로가 2분의 1이고 가로가 2분의 1이면은 전체 4분의 1 사이즈가 되는 거고, 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공간 사이즈와 이 채널 뎁스 쪽의 사이즈가 다 같으니까 얘네를 갖다가 또 다 더할 수도 있겠죠. 이 정보를 다 더하겠다 이거예요. 이 정보를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요 사이즈 하나가 나오면은, 요 사이즈가 하나 나오면은 얘를 갖다가 콘볼루션 통과한 다음에 4배를 도로 키워서, 4배, 지금 4분의 1 사이즈니까, 원본 내 4분의 1 사이즈니까 4배를 다시 키워서 원본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이 되는 거죠.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사람이면 사람은 아니죠. 여기선 지금 그 카운터블하지 않은 이 스터프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뭐 하늘이라든가 뭐 이제 풀밭이라든가 그래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마스크가 프레딕션이 된다. 뭐 이러한 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학습이 중요할 텐데, 이제 페놉틱 FPN이라고 한데도 결국은 우리가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 애는 세 가지의 로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됐겠죠. 당연하게도 뭔가 객체들을 각각의 이제 카운터블한 인스턴스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추론을 해야 하는, 박스 좌표를 추론하기 위한 어떤 학습을 유도를 목적으로 우리가 뭐 스무스 에러 로스라든가 뭐 MSE 로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또 썼을 거고, 마스크 각각의 이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이 마스크 로스, 얘는 이제 픽셀 단위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겠죠. 요 세 개가 쓰인 게 마스크 RCN에서의 학습을 유도했었던, 즉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로스였었다면은, 하나 로스를 더 뭘 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배경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하늘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빌딩의 그런 카운터블하지 않은 스터프들에 대해서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정보를 로스를 달아서 학습을 전체, 얘가 이제 토탈 로스죠. 얘가 이제 토탈 로스로서 작용을 해서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모델이 학습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로스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이 페놉틱, 제가 이쪽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건 어찌됐건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걸 좀 써가지고, 스펠링이 왜 이런가요?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히나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이 개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기술에서 보여주었던 이 세그멘테이션,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각각의 객체들이 잘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인스턴스별로 지금 다 구분이 잘 돼 있죠. 색깔은 뭐 똑같이 돼 있지만 오토바이별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보이죠. 다 객체별로 다 분리가 됐고, 이렇게 객체 카운터블하지 않은, 셀 수 없는 객체들에 대해서 얘는 그냥 빌딩, 뭐 여기는 도로, 뭐 이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되지 않던 요 스터프들에 대해서도 뭔가 잘 세그멘테이션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페놉틱 FPN을 비롯해서 지금 이 챕터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기술이 이제 디텍트론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돌려보실 수 있어요. 이 페놉틱 FPN도 디텍트론2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 메타에서 개발한 어떤 라이브러리 다 공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얘에서 쉽게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공식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우리 학교의 사진을 이렇게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페놉틱 FPN을 해본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객체별로 이렇게 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됐죠.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캐릭터는 이제 뭐 사람은 아닌데 뭐 사람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카운터블한 아이디가 부여되는 객체들 외에 이 하늘 영역이라든가 빌딩 영역, 이 그래스에 대한 영역이 잘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놉틱 FPN과 같은 페놉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내가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술을 제가 많이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최근 이루어지는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이제 세그포머라든가 마스크포머 같은 애들이 좀 유명한 모델이고, 이제 CNN을 안 쓰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롱 레인지 인터랙션, 그러니까 장기 어떤 그 공간에서의 먼 거리의 정보를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좀 더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 애를 만들어 보자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이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비디오에 대해서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든 뭐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든 이 비디오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얘네들은 이제 주로 여기 나온 기술들은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요 특별한 이제 네트워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드웨어 메모리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메모리가 아니라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메모리처럼 좀 비디오니까 계속 프레임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계속 얘네들이 객체, 지금 돼지들이죠. 돼지들에 대해서도 이게 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었었고, 마치 이제 이 언어 모델에서처럼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세그먼트 애니띵, 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이제 버전 1, 2 이후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얘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에 이렇게 학습이 돼 있는 애라서 얘를 갖다가 다른데 또 쓰세요 하는, 얘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다른 분야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잘 됩니다. 거의 그냥 제로샷으로 그냥 세그멘테이션이 돼버리는 약간 이런 거가 그냥 되는데, 한번 이런 일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태스크, 컴퓨터 비전 분야의 모든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약간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좀 이렇게 먼저 좀 개발이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애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판별 분야로 이렇게 인공지능의 AI의 판별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쏙 들어가면 얘는 모델은 그냥 얘가 뭐야 라고 이렇게 뱉어주는, 이 모델이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별적인 태스크와 반대되는 말이 인공지능 쪽에서 생성에 대한, 생성 모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생성에 대한 태스크인데, 이 세그멘테이션은 원래 판별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성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활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디퓨전 모델 같은 이런 어떤 생성 모델 내에서, 디퓨전 모델에서도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멀티모달, 예를 들면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뭔가 이미지를 하나를 생성을 해주세요 이런 모델이 있다면은, 내부적으로 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텐션을 살펴보거든요. 어텐션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우리가 SENet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트랜스포머 쪽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텐션 맵이 뜨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영상 내에서 내가 뭔가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고서 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쳐다보는 영역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세그멘테이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셀리언트 리지온, 내가 어떤 주위 시각에 좀 집중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부분이 어떤 이목을 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내 이목을 끄는 부분을 뭔가 내가 인지를 하면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생각해보면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스크 정보 아니냐 해가지고 생성 모델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세그디프라든가 디포머라든가 뭐 디퓨전 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어떤 생성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의 판별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생성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도 좀 내가 좀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비롯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페노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세그멘테이션 파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